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방은행과 기업은행까지 총 4종목의 2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 흐름이 부진하고 은행주들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컨텐츠를 기다렸을 테니까요. 2분기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밍업 차원에서 4종목의 2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IN금융지주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무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 400%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아주 부진했던 작년 실적이 올해는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2분기 실적을 10% 넘게 개선을 했으니까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영업이익은 13%가 빠졌는데 순이익은 27%를 개선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반된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BNK 금융지주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NK는 2분기 영업이익이 약 2,560억 원이더라고요. 전년 대비 약 300억 원이 줄어들면서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렇지만 아마도 일회성 영업에 이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전년보다 27% 개선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15% 적게 나왔지만 순이익은 컨센을 26% 상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어닝 미스라고 봐야 되겠고 반면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는 조금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긍정과 부정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그냥 2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약 4,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1,400억 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나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순이익은 3%만 감소했으니까 2분기에 발생을 했던 일회성 이익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BNK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지난 1분기에 120원을 배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도 120원을 배당했으니까 아마 3분기까지는 120원씩 동일하게 배당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배당금은 120원을 지급하고 배당금은 이번 달 29일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금 120원은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0.8% 정도 되고요. 그리고 BNK는 작년에 배당금으로 650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현재 배당률은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도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배당률이 4%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K가 주식 소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400억 원 규모로 약 396만 주를 매입을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소각을 했고요. 그래서 BNK는 이번 소각으로 전체 주식 중에 1.2%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자사주를 매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6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12월까지 매입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에 주주총회 하기 전까지는 하반기에 매입을 했던 자사주도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올해만 1,000억 원 비용을 사용하고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게 되는데요. 작년까지 합쳐보면 2년 동안 1,33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주식 소각 규모가 거의 우리 금융지주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분기 배당도 해주고 있고 또한 주식도 적극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나름 주가를 방어해주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JB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2,670억 원이었는데 전년보다 3% 개선했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6%를 개선했으니까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3% 적었지만 순이익은 컨센보다 3%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과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순이익은 1% 개선하고 있었는데 앞서 보셨던 BNK와는 다르게 그래도 작년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상반기는 선방하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16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1분기와 동일하게 160원 지급되고 아마 3분기까지 160원씩 동일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2분기 배당금은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금 160원은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0.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금을 995원 지급했는데 일단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면 배당률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BNK 금융지주와 배당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B가 올해 상반기에 약 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었거든요. 총 272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달 25일에 모두 소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상반기 주식 소각으로 전체 주식의 1.4%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3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니까요. 올해 10월 27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이던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10월 말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JB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소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00억 원 규모로 주식을 소각시키고 있고요. 작년까지 합쳐보면 2년 동안 주식 소각에 사용한 돈은 총 1,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JB금융지주는 분기 배당도 일찍 시작을 했고 주식 소각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중에서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은 IM금융지주입니다. 원래 DGB였는데 시중은행으로 변경되면서 이름을 IM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약 2천억 원이 나왔던데 전년보다 493%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418%가 개선이 되었던데 아마도 작년에는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부진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정상적인 실적을 회복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7%만 많았고요. 순이익은 15% 정도만 많았는데 그래서 IM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도 했지만 컨센도 약간 상회를 하면서 저는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은 아마 올해 배당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IM금융지주는 기말 배당을 하다 보니까 배당 방식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작년 배당금은 500원을 지급했지만 하반기 실적만 무난하게 나온다면 올해 배당금은 그래도 600원 이상은 지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배당 방식이 다른 은행보다 조금 뒤처져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IM금융지주도 분기 배당을 시작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은 상반기에 4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약 433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지난달 11일에 소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행 주식의 2.6%에 해당하는 주식이 현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 질수가 없잖아요. IM금융지주도 하반기에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200억 원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반기 매입은 올해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아마도 연말 즈음에는 하반기에 매입했던 자사주도 마저 소각을 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IM금융지주는 작년에 워낙 실적이 부진했다 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는 6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실적이 꽤 많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은행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9,200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1,000억 원 개선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2% 증가했고 순이익은 약 6,900억 원으로 14%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업은행 역시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컨센과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 많았지만 순이익은 2%가 적었으니까 기업은행의 2분기 실적은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수준대로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약 1조 9,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보다 5%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8%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기업은행도 하반기에 무난한 실적만 보여준다면 올해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행은 자사주 매입도 없고 또한 배당 방식도 기말 배당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5.5% 정도 됩니다. 다른 은행들보다는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률 측면에서는 약간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주주환원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CET1, 한국말로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분기를 체크를 해보니까 모두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BNK와 기업은행은 지난 1분기 대비 0.3%가 개선되면서 3개월 만에 크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IM은 0.2%, JB가 0.1% 개선하고 있으면서 네 종목은 모두 자본 비율이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개선을 해준다면 내년에도 주주 환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잘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좋았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도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은 올해 주가가 31%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방은행 3인방은 약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지방은행들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IN금융지주는 올해 72%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은행 중에서 IN금융지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음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중순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